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1월 달, 두 가지, 중요 이벤트, 네. 요렇게 이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거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이벤트고요. 그 중에서 CES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좀 JP모건 컨퍼런스 콜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서는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콜 관련된 부분을 저는 중요한 이벤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달력을 좀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근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JP모건 컨퍼런스 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벤트를 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년도 이제 1월 8일 날이 만기일인데, 그 다음 주, 요 기간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콜이거든요. JP모건 컨콜.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참여할 때 빈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성과물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시밀러 관련된 업체들이나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에 좀 코로나 사태로 비롯되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이 바이오제약 업체들이 기술력이 크게 좀 부각받았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중요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서 이번에 이 JP모건 컨콜에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과물도 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걸 좀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일 나왔었던 이제 모더나 이 백신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녹십자라든지 한미 약품이라든지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바이맥스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우젠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올리패스라든지 그래서 CMO 업체 위탁 가능성이 나왔던 업체들 후보로 그리고 이 모더나가 mRNA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mRNA 관련된 업체들이 어제 바이오제약에서 특히나 이 급등을 좀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JP모건 컨콜에 이제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이 치료제 또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 기술을 이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간이나 어떤 폐나 왜냐면 변이라는 것이 이제 있으니까요. 간이나 폐나 또는 뇌질환이라든지 암과 관련된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목마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팅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핫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데 만약에 실체가 없으면은 이건 그냥 테마에 그냥 끝나는데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한 77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못 사는 나라도 뺀다 하더라도 25억 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2억 명 정도가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좀 맞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 두 번 정도만 맞아도 한 80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퇴치연합에서 한 게 최소한 100억 도스 이상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2만 원씩만 받더라도 요 매출 자체가 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 원씩만 하더라도 50조 시장이고 2만 원 해버리면 이제 100조 시장이 200조 시장이 돼버리니까 요걸 이제 물론 이제 다수의 비파마 업체들이 나눠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코로나로 끝나지 않고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다양한 췌장암이 됐든 치매가 됐든 간암, 폐암이 됐든 여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이중화체 플랫폼
그동안 이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레오키안 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미 ADC 이중항체 쪽으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업체들 아닙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미 기술 이전을 RNA를 통해서 했었고, 에이스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뭐 이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숫자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테마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면 테마로 끝나지 않고 이건 산업으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핫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요인은 뭐냐면 이런 이제 두 번째 주에 1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만기 전이 되겠죠. 요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상원의원, 조지아 쪽에서 상원 표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거는 좀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차트보다는 좀 해외 차트를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는 이제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황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뭐 10개월 가까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가 우리 생활 속에 지금 스며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이 있죠.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제약 참 많이 추천하면서 왔었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언택트 주식도 있었죠. 언택트. 그죠?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정도를 볼 수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업체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해외 쪽에서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이거든요. 뭐 알파벳 뭐 이런 업체들, 엔비디아. 근데 이런 업체들, 이런 빅테크 관련된 업체들, 우리가 팡으로 부르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독과점 규제, 즉 규제를 해야 된다, 기업을 쪼개야 된다, 이런 압박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반대했던 게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되는 거는 좋았지만 민주당까지 되었을 경우, 상원까지 장악했을 경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이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주식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태까지 뭐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시장을 이끌었었거든요. 아마존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시장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완전히 이끌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넷플릭스나 이런 업체들이. 근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규제, 압박, 이런 게 반대하는 게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뭐, 워렌 같은 사람, 그죠? 워렌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시장이 이 랠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즉,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거, 이런 게 계속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바이든 이후에 상원 쪽은 공화당이 장악하였구나라는 컨센이 반영되면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원의원인 이겨야 되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선전한다거나 이런 시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혼란스러운 흐름들이 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정치 변수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큰 변곡이 또 다시 한번 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업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1월 10일부터 이제 이 컨콜에 있는 14일까지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심 섹터만 좀 잘 공략한다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G 여러분들한테 12월 달에서 이제 1월 달 비중 확대 구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가장 안전하다 보고 있고, 나머지 좀 경기 민감 섹터들, 이런 업체들은 1월 5일 전후로 해서 좀 결과에 따라 좀 등락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민주당이 이제 선전하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시장의 컨센 예상대로 이제 장악하느냐, 요게 좀 시장에 좀 중요한 이벤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이 시간 절대 전략 방송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은 만한 그런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5G 가운데서 KMW를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해드렸는데, 72,000원에서 이제 73,000원 요거 안착됐을 때부터 선침에 좀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자를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81,000원에서 이제 82,000원 안착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85,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오늘 뭐 종가를 가봐야 되겠지만, 오늘이 만약에 안착되면 땡큐고요. 만약에
뭐 1월 달 하게 되면 이제 1월 초, 1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8만 1,000원대, 2,000원대 좀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면 5G는 좀 포트에서 좀 꽉 잡고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제약 쪽은 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테마주들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당할 수 있으니까 테마주보다 좀 실체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탁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모더나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이런 위탁보다 요번에 모더나 요 위탁과 관련된 이슈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 여기에 유대인, 그다음에 정치 집단 이런 게 같이 묶여져 있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위탁 업체들은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바이오제약에서 꼭 하나 정도는 좀 편입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